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명주는 아버지가 월북을 했고요. 그다음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물이 설정이 되어져 있고, 자, 그래서 남한에 있을 때 아버지 친구의 집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명주는 철학과 3학년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거든. 여러분 일단 원래 이제 여러분도 대학을 가게 되면 1학년 때는 좀 교양 수업 위주로 이렇게 많이 듣고 2학년 때 이제 전공을 선택해서 전공에 대한 과목들을 많이 들어서 좀 익힌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철학과 3학년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3학년 되면 이제 전공에 좀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이라면 전공에 대한 어떤 좀 이제 깊이 있는 이해가 막 이제 좀 무르익을 때거든. 그치? 근데 전공이 지금 철학이잖아. 그치? 그래서 철학과 3학년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좀 뭔가 삶에 대한 고민이나 뭐 이런 고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깊을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공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그치? 그래서 철학과 3학년이라는 것도 한번 의미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철학과 3학년이 된 명주는 개인적인 밀실만을 치장하는 그런 남한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고, 남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치? 그다음 또 아버지가 월북을 했다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월북해서 막 그 아버지가 소설에 보면 막 대남 방송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 그러니까 막 스피커 키고 그다음 북한을 찬양하는 뭐 그런 것들을 방송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월북했다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유 없이 경찰에 끌려가서 막 처음에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다음 많은 경찰들 앞에서 막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조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명주는 이제 뭐 첫 번째 일단 남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고, 그다음 이 비판적인 시각도 왜 가지게 되었냐면 이제 막 소설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남한의 광장은 죽었다. 즉 우리 좀 현대에도 국회 같은 것들 보면 국회의원들끼리 막 싸우고 제대로 막 이런 진짜 나라를 위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 그런 모습들을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살펴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나만의 어떤 공적인 공동체를 위한 그런 광장은 죽었고 다 자기의 배만을 불리려고 하는, 즉 개인적인 밀실만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런 데서 이제 남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싹 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적인 것은 많이 죽었고 다 부정부패나 썩은 그런 것들만 남아있고 다 개인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밀실만이 만연한 그런 모습에서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고, 그다음 두 번째 그의 아버지가 월북을 해서 이유 없이 막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은 요런 일들 때문에 이제 명준이 월북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스포가 돼버렸지만 명준이는 월북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줄거리 계속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 남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남한에 있을 때의 애인, 윤혜라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과 사귈 때도 조금 소설에 보면 고뇌가 많아요. 내가 얘를 좀 많이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막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될 것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없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철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에 대한 철학도 고뇌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애인인 윤혜의 집을 방문해서 서러움을 달래보지만 불온 인물로 낙인 찍혔다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명준이 선택하는 것은 월북을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북한에 이제 갔지만 북한 역시 명준이 생각했던 그런 이상 사회가 펼쳐지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아버지가 월북을 먼저 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이상적인 그런 혁명가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겠구나. 막 이런 모습 상상을 하면서 왔는데 딱 북한에 왔을 때 아버지는 그런 생각했던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상적인 혁명가로 생각했던 아버지는 젊은 여인과 재혼을 해서 부르주아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북한의 공동체, 그다음 모든 인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그런 이상 사회는 지금 아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적인 명령과 복종만이 남아 있는 광장이었어. 근데 광장은 어떤 광장이냐면 공허한 광장 같은 곳이었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북한 생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이념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중립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그의 아버지는 또 그래도 꽤나 위치 있는 이 권력이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노동신문의 기자가 되지만 부르주아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소설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취재라는 게 사실을 전달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막 어떤 농장에 가서 그런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사로 막 이렇게 썼는데 비판을 받아요. 거기에 있는 그 신문 편집장이나 뭐 이런 좀 높은 사람한테 이 취재에다가 너는 너무 왜 네 생각을 강하게 이렇게 비쳤느냐. 너무 부르주아적인 뭐 이런 네 생각, 그러니까 명주는 좀 이런 게 잘못됐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너무 부르주아적인 네 생각이 너무 짙게 드러난다. 여기는 그런 기사를 쓰는 게 아니다. 우리 당의 의견은 정해져 있다라는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일을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 당의 의견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는 성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주입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명주는 이제 모든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공사장 인부로 이제 자원을 하게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생각하는 게 괴롭기 시작한 거죠. 뭔가 남한에서도 이런 이상사회에 대한 생각, 그다음 북한에 넘어왔을 때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너무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몸을 쓰는 이런 것으로 자원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명주는 또 공사 중에 이제 다치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뭐 기회가 왔다고 할까요? 이 병원에 위문 공연을 온 국립발레단에 속한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 은혜와 완전 깊은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은혜는 발레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이제 기회가 오게 된 거야. 그 러시아에서 예술제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여하면 이제 또 유럽을 막 전전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좀 펼치게 되는 자기가 꿈꾸던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거든. 근데 명주는 은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안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은혜는 처음에는 오케이 가지 않을게라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말도 없이 자기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또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는 이제 러시아로 떠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요. 명주는 아직 북한에 있다 보니까 명주는 군대에 자원해서 북한군 장교로서 부산까지 이제 쫙 침공을 해서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낙동강 전선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됐냐면 그 러시아로 갔잖아. 근데 이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러시아에 참가했던 그 다 모든 무용수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명준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면서 혹시나 명준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간호 장교로 이제 간호병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제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진짜 우연찮게 이 낙동강 전선에서 명준과 은혜가 다시 재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뒷부분 보면 명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간호병으로 참전한 은혜를 이제 다시 만났고 그리고 명준은 다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낙동강에서 만나서 둘이 뜨거운 사랑을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불 속에도 많이 찾아가고 하면서 일단 은혜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명준이 그 자살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 임신이 또 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단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러나 낙동강 전투의 패배로 은혜는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임신을 한 채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명주는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주는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를 거쳐서 이제 판문점 포로 송환위원회에 서게 되어서 이 여기에서는 이제 북한을 선택해서 북한으로 갈 건지 남한을 선택해서 남한으로 갈 건지 이거를 이제 선택하는 그 모습이 우리 본문 내용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